쉬었음 청년. 요즘 저를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도 카메라를 들고 여행을 하다 보면 저한테도 꽤 번듯한 직장이 생긴 것만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도쿄의 셀러리맨, 현실판 짱구아빠가 되어보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의 위장 취업기. 바로 가보시죠. 일본은 아직까지 이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 사실 양복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형 양복인데 오늘을 위해 한번 빌려와 봤습니다. 어떻게 매지 이거? 유튜브에서 본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직장인 같나요?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구두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출근 준비 끝.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짱구마을인 카스카베시고요. 오늘은 현실판 짱구아빠이기 때문에 여기 카스카베시에서 실제로 떡잎 상사가 있다는 그 동네로 갈 겁니다. 실제 도쿄에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도 집값이나 월세 때문에 도쿄 시내에 사는 게 아니라 여기 근교의 베드타운에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카즈카베시가 있는 사이타마현도 실제로 유명한 베드타운 중에 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양복 입고 나오니까 벌써부터 더운데 한여름에는 어떻게 입고 다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로 출근하러 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학교가 맞나 봐요. 여기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일단 도쿄 도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옥철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두렵네요. 여기서 한번 전차를 갈아타야 합니다. 앞에도 수많은 직장인분들이 출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일본이 교통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제가 오늘 출근길만 해도 700엔? 그 왕복으로 하면은 1,400엔, 14,000원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교통비가 이렇게 비싼데 출근을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적립권이라고 해가지고 교통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교통비 걱정은 안 하고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점심 식대가 따로 제공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신바시역으로 출근을 완료했습니다. 여기 신바시역이 지금은 이렇게 직장인분들이 많이 출근하는 곳이지만 원래는 일본 철도 역사에서 조금 유명한 역이더라고요. 바로 여기 옛날에 있던 기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신바시역이 1872년에 신바시랑 요코하마를 잇는 일본 최초의 철도가 개통된 발상지라고 해서 도쿄 철도 역사에서는 좀 유명한 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옛날 열차까지 전시가 되어 있는 건가 봐요. 근데 제가 또 직장인처럼 있고 직장인들이 많이 오는 역에 오긴 했지만 실제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회사나 들어가 가지고 오늘 하루 일 좀 시켜주세요 할 순 없는 거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업무를 생각해 와서 오늘은 그 업무를 하듯이 여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오전 업무부터 할 건데요. 그 전에 프린트를 먼저 조금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행 컨셉 자체가 현실판 짱구아빠기 때문에 짱구아빠가 되었으면은 짱구아빠 회사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떡잎상사를 한번 실제로 찾아가 볼 겁니다. 떡잎상사 실제 위치가 신바시역 옆쪽에 있는 한 구역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와봤고 이 수많은 건물들 사이에서 실제로 떡잎상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구경하면서 떡잎상사까지 찾는 오전 업무 바로 한번 가보시죠. 저기 저분들도 나름대로의 출근을 하고 계시군요. 여기 신바시도 요즘에 여행객들이 꽤 많이 온대요.
여기가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저녁에 오면은 조금 저렴하게 술을 먹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역 밑에 이렇게 많은 술집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신주쿠, 뭐 우메다 이런 관광지보다는 확실히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저렴할 것 같아요. 이제 식당가들을 지나 정말 회사들이 있는 곳에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출근 시간은 조금 지나서 막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출근을 하고 계신 셀러리맨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좀 눈에 익는 것들이 있어요. CJ 제일제당, 여기엔 엠넷, 아마 CJ 제일제당이나 엠넷의 일본점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 일본에서 보니까 괜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기 골목골목에 작은 가게들이나 카페 같은 것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되게 유명한 카페 같은데 오늘은 쉬는 날인가 봐요. 빌딩 숲 사이에 작은 가게들 찾아다니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직장인들 이 양복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목도 너무 답답하고 너무 더워가지고 구두도 너무 불편하고요. 남자 라멘인가 봐요. 엄청나네 냄새가. 카스미카 세키역입니다. 짱구 아빠 회사가 이 역 근처에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높은 건물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짱구 아빠 회사처럼 보이는 건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좀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가장 큰 특징 두 개만 비슷하면 되거든요. 이 갈색이랑 옆에 달려있는 이 간판, 어딘가에는 하나가 있지 않을까요? 이 건물이 색은 비슷한데 간판이 안 달려있네. 얘도 지금 한 30분째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간판이 달려있는 건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색은 이렇게 비슷한데 옆에 간판만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로 도쿄타워가 보이네요. 얘도 색은 비슷한데 다 약간 비슷비슷한 건물들은 있는데 결국에는 간판이 없어서 비슷하지가 않아요. 아이고 힘들어. 짱구 아빠 회사 찾기는 포기입니다. 이 일대를 진짜 골목골목 샅샅이 뒤져봤는데 애초에 떡잎 상사처럼 간판이 있는 건물 자체가 없어요. 상상 속에만 있는 건물로 합시다. 이 구두가 발이 진짜 너무 아픈 것 같아요. 한 1시간 반 정도 이거 신고 걸어 다녔는데 발이 너무 아픕니다. 에잇! 입덕으로 올리니까 우리 회사가 발전이 없는 거야. 없는 나라에서 입덕으로 하냐고. 지금은 11시입니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점심을 먹어볼까 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일본 직장인들은 이제 교통비를 주는 대신 식대를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심은 각자 알아서 조금 먹어야 하는 그런 건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직장인들은 이 원코인 500엔으로만 점심을 먹는 게 보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 500엔으로 점심을 먹기는 힘들고 보통 8,900엔짜리 점심을 먹는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12,000원, 13,000원 정도 하는데 직장인들은 한 푼 한 푼이 귀한데 매일 점심을 밖에서 사 먹으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보통 이제 도시락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 지하에 있는 도시락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좋긴 하지만 일반 식당에서도 점심시간에 조금 매대에 깔아놓고 도시락을 파는 곳이 많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그런 곳 중에 한 도시락을 골라가지고 먹어볼 생각입니다. 여기 건물 지하에 뭐 라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앞에 도시락을 내놓고 파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700엔, 여기도 700엔 정도 하네요.
생선구이, 가라아게 이런 것들이 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 냅두는 거는 이거를 보라고 해놓는 것 같고,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를 바로 들고 가서 사는 것 같아요. 어느 걸 먹을지. 직장인들의 꽃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다들 신중을 기해서 먹을 거란 말이죠. 여기는 돈가스 파는 곳일 것 같은데. はい、僕のプリンお持ちではございませんか？よろしいでしょうか。では1000円。 여기도 800엔, 7에서 800엔 사이의 도시락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저 중에 골라가지고 먹어볼게요. 그래대 도착하기 심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쌉니다. 680엔이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밖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벤치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짧은데 여기저기 가는 것보다 사람 없을 때 바로 여기서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 스프랑 반찬도 고기랑 만두, 가라아게까지 있습니다. 6,800원이면은 되게 싼 것 같다. 테이블이 없지만 이따다키마스. 보통 이렇게 도시락 사서 근처에서 많이 먹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닭고기?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안에 감자도 들어있고, 국물은 계란국입니다. 맛있다. 약간 중국 향신료가 들어간 고기 볶음인데 굴소스 맛도 좀 나고 간장의 짠맛도 많이 나는 그런 맛입니다. 만두는 간장도 발려있어요. 가라아게도 대딱 큽니다. 바삭바삭하니 맛있네요. 고기 볶음 안에 숙주도 들어있고. 회사 다닐 때 그때까지만 해도 한 7-8천 원이면 밥 한 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거의 12,000-13,000원 내야지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으니까 사실 그게 어마어마한 부담이잖아요. 일본 애들도 똑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락 같은 거 사 먹지. 한국은 근데 이런 도시락 같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건 좀 있으면 좋겠네요. 고기도 많이 들었고 되게 실하고 좋습니다. 고치소 사마드시타. 점심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일본이 마트나 편의점 도시락이 좋은 건 알았는데 식당에서 파는 도시락도 정말 맛있네요. 700엔이면 그렇게 가격 차이도 많이 안 나고. 밥 먹었으면 이제 커피 한잔 하러 가야죠. 제가 이번 여행에서 꼭 가고 싶었던 커피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다들 이제 식사하러 가시나 봐요. 아마 여기도 맛집들은 줄이 엄청 길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이 많아서. 여행 와가지고 좀 맛있는 식당 가고 싶다 하면은 이 양복 입으신 분들이 가는 식당을 가면은 대체로 맛있다. 직장인들의 유일한 행복인 점심시간에 가는 식당들은 엔간하면 맛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처럼 도시락 사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양복 입으신 분들이 줄 서 계시는 식당은 95% 이상 맛있다. 저의 생각입니다. 이 건물 왠지 저기 간판까지 달려있는 게 이 건물이 그나마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하게 찾았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카페는 이곳입니다. 메머드 커피. 이게 한국 프랜차이즈 커피잖아요. 근데 한국 제품이 일본에 진출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수 차별. 가장 심한 거는 이제 컵라면이 조금 심하고, 과연 여기 있는 메머드 커피도 내수 차별이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저는 어차피 아메리카노 안 먹어서 자주 먹던 메뉴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아마 코코넛 커피 프라페 같거든요. 이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격은 580엔. 살짝 더 비싼 것 같죠? 한국보다 1,000원 정도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과연 일본의 메머드 커피의 맛은 어떨지 저기 앉아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얘가 커피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국 거는 단맛이 좀 더 많이 나는 느낌인데 얘는 커피 맛이 좀 더 많이 나는 느낌이랄까? 어쨌든 시원하고 좋습니다. 오전 업무인 짱구아빠 회사 찾기는 실패했고, 이제 점심 먹고 커피까지 먹었으니까
오후 업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업무는 여기 도쿄 시내에 있는 랜드마크들을 좀 돌아볼 거예요. 일단 출발하기 전에 이 구두 좀 운동화로 바꿨습니다. 어우, 발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은 구두 신고는 못 다닐 것 같아요. 여러 군데를 갈 거라서 많이 걸어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구두 신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적지는 도쿄타워고요. 외근 업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 여기서 버스를 타고 도쿄타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도쿄타워가 보이긴 합니다. 저기 조금 튀어나온 거, 이거 도쿄타워거든요. 도쿄타워 옆에 있는 시바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가지고 봐보도록 할게요. 오늘 원래 비가 온다고 했었거든요. 비 오긴 개뿔. 최근에 온 일본 중에 날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바코엔. 여기도 무슨 신사가 있네요. 한적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날 좋아서 돗자리 깔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약간 빌딩 숲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공원이라 그런지 올 때마다 약간 기분이 좋아진달까? 저기 애기들 단체로 소풍 왔나 봐요. 귀엽네.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은, 야,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아주 잘 보입니다. 여기는 관광객이 역시 많군. 왜 줄 서 있지? 아, 여기 밑에 주차장, 거기에 줄 서 있는 건가 봐요. 저희 주차장에서 도쿄타워가 한 번에 쫙 보이는 스팟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줄 서 있나 봅니다. 확실히 신발을 바꾸니까 걷기 편해졌습니다. 어우, 구두는 너무 힘들었어. 첫 번째 랜드마크 도쿄타워 도착. 근데 여기서 구경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오늘 랜드마크들을 다 돌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목적지인 시부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기 전에 프린트 하나만 하겠습니다. 프린트 중입니다. 중요한 문서거든요. 바로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편의점이 되게 유명한 편의점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진짜 시부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시부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네요. 시부야는 도쿄 여행 와도 엔간하면은 안 오는 곳이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엔간하면 안 오려고 하는데, 오늘은 랜드마크를 다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시부야에서 가장 유명한 시부야 사거리 스크램블이고요. 아마 달려나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진 찍고 건너는 분들도 많고, 시부야 스크램블까지 완료. 바로 다음 목적지인 도쿄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揺れ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The next stop is 도쿄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쿄역에서는 부장님 선물부터 사야 합니다. 조금 신기한 에스컬레이터. 도쿄역 안에 정말 수많은 과자집들이 있지만 제가 살 거는 따로 있죠. 저번에 리뷰한 적 있는 이 감자칩을 사러 왔습니다. 여기가 비싸긴 해도 진짜 맛있거든요. 오타니 감자칩이라고 불리는 그 감자칩입니다. 해당 10,000원씩 해요. 네 봉지에 있는 게. 얘는 기간 한정인가 봐요. 부장님 선물까지 무사히 샀습니다.
그럼 도쿄의 중심인 도쿄역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목적지인 도쿄역 광장입니다. 여기도 사람이 엄청나네. 지금 랜드마크를 도착하면은 바로 다음 스팟으로 가고 또 도착하면은 다음 스팟으로 가고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날씨는 진짜 기가 막히네요. 아마 여기 짐 같은 거 보니까 다른 지역 애들이 수학여행을 온 것 같아요. 저기서 단체 사진도 찍고 있네. 어쨌든 도쿄역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더워라. 땀이 엄청나요.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만 있습니다. 여기가 도쿄역 옆에 있는 건물인데 시원하니 여기서 구경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열차 같은 거 지나가는 것도 잘 보이고 광장도 한눈에 보입니다. 지금 맥은 시작한 지 3시간 정도 됐는데 반 정도 돌았거든요. 나머지도 힘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이제 다음 스팟인 아키하바라로 갈 겁니다. 아까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단체로 또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나 봐요. 아주 번잡스럽습니다. Please change your floor. The Sofa Line local service by giving us something. 아키하바라는 개인적으로 밖에보다 여기 여관에 있는 데가 와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아마 일본에서 기념품으로 사기 좋은 곳일 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약간 철도 관련된 굿즈를 파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주쿠. 제가 다녀온 시부야. 이거는 누르면 소리 나는 그런 굿즈인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2,300엔. 좌석 티켓도 있습니다. 스이카 펭귄도 있습니다. 소리 나는 거를 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가지고 싶지만 2,300엔을 낼 만큼 가지고 싶진 않아요. 한 12,000원, 13,000원 정도였으면 샀을 것 같은데 23,000원은 너무 비싸다. 아키하바라 또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갈 곳은 아키하바라에서 살짝 밑에 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름이 좀 특이해서 와보고 싶었어요. 이름 자체가 수상한 자판기 가게입니다. 실제 구글 지도에 그렇게 나와요. 바로 여기입니다. 뭔가 약간 옛날 자판기나 뭐 그런 특이한 자판기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있는 거는 약간 뭐 스티커? 스시 뭐 그런 건가? 잘 모르겠네. 이런 것도 뭔가 좀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옛날 것들인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팝콘 자판기. 오뎅 국물 자판기도 있네요. 야끼토리인데 이거는 1,000엔이다. 1,000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100엔, 110엔 이렇고 안에가 되게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 1,700엔인데 러시아 아크로시티스? 여기 옆쪽에도 자판기가 있고 수상한 자판기 가게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뭔가 특별한 거는 있지 않은 장수풍뎅이가 있긴 한데 뭐 저런 것들도 아키하바라 안에 가면은 뭐 그냥 파는 것들이니까 수상한 자판기 가게 치고는 생각보다 수상하지는 않다. 좀 옛날 게 있는 그런 자판기 같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얘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권은 안 되나봐요. 복권이 있나? 국권이 없습니다. 통전도 없어요. 이런 뭐 못 먹는 거지 뭐. 수상한 자판기 가게 그렇게 수상하지는 않았다. 아키하바라는 확실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양인 비율이 조금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서양 애들이 일본 서브컬처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서양인 비율이 높습니다. 아키하바라도 완료.
진짜 업무를 하듯이 여행한다라는 게 오늘 여행 컨셉에 정확한 것 같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30분 이상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도쿄 여행 처음 오면은 조금 여러 군데 가고 싶은 욕심이 나니까 한 군데 갔다가 빨리 다음으로 가고, 한 군데 갔다가 빨리 다음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오타쿠의 성지 아키하바라도 완료했으니 바로 다음 목적지인 센소지 아사쿠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사쿠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인력거 호객을 엄청 하시네.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메인 거리가 나오고 사람이 오질나게 많겠죠. 또 역시나 사람이 많군. 이 친구도 아까 도쿄역에서 본 애들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사람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한창 때 오면은 걸어 다니기도 힘들거든요. 양옆에 이렇게 가게들이 쭉 있고요. 여기서 먹으면은 다른 데 비해서 한 50% 정도는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뭐 안 먹어요. 아사쿠사도 도쿄를 처음 왔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와볼만 하지만 굳이 2번, 3번까지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너무 많아. 끔찍해. 너무 싫어. 이쪽이 메인 거리긴 한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도 이것저것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센소지 안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정신없어. 구석자리로. 양옆에 뽑기 하는 데가 있고 센소지는 여기에 연기 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몸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애군을 쫓는다고 합니다.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향이랑 냄새가 똑같아요. 병풍 뒤에서 향 냄새 맡는 느낌이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기도하는 곳이고. 이야, 장관이다 여기도. 어쨌든 아사쿠사 센소지까지 완료. 이제 오늘 외근의 마지막 목적지이자 도쿄의 마지막 랜드마크로 갈 겁니다. 확실히 여기는 기모노를 입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관광지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랜드마크는 여기 아사쿠사에서도 보입니다. 도쿄 스카이트리가 오늘의 마지막 외근지입니다. 스카이트리까지 멀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는 버스나 전철 안 타고 저기까지 쭉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기 스카이트리가 보이는데 또 어떻게 사람이 일만 하고 삽니까? 잠시 일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카이트리 옆에 이 황금똥 있는 건물, 그리고 맥주 모양의 이 건물, 저게 아사히 본사거든요. 저기서 맥주 한 잔만 시원하게 싹 하고 그리고 나서 스카이트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똥 모양 아니냐고. 여기로 가면 됩니다. 웨이팅이 있나봐요. 지금 대충 봐도 20팀 이상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헛짓거리 하지 말고 스카이트리 가란 하늘의 계시 같아요. 지금 땀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맥주 한잔 하고 싶었는데 마저 랜드마크 돌고 퇴근을 그냥 빨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카이트리가 커가지고 가까워 보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매우 멉니다. 지금 체감상으로 한 20분 넘게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가도 도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드디어 기둥 밑에 부분이 살짝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전차까지 지나가고 그림이 아주 이쁘네요. 이건 뭐냐? 뭔데 이거? 에이, 아주 골 때린 의자 같은 게 있습니다. 저기 앉아서 찍으면은 뭐 스카이트리랑 나오는 그런 곳인가? 철로 밑에도 이렇게 식당들이 있는 것 같고
거들나무도 있고, 아마 날씨가 좋으면은 이 강물에 스카이트리가 비쳐서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비치진 않습니다. 내가 간다 너에게로. 귀여워.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도착이에요. 근무 끝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진짜 높다. 도쿄 스카이트리 오버데스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스카이트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이것보다 목 빠지겠다. 진짜 까마득하다. 도쿄를 한 7번 넘게 와봤지만 스카이트리 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멀리서도 보이는데 굳이 가까이 와서 봐야 되나 싶어가지고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뭐 안 올라갈 거면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되나 싶긴 하네요. 또 올라가면은 잘 보이고 좋긴 하겠다만 굳이 올라가서 보고 싶진 않습니다. 여기 스카이트리 밑에서 뭘 하나 봐요. 마사지도 해주시네. 엄청 시원하겠다. 약간 뭐 대만 음식? 중국 음식? 그런 거 파는 것 같아요. 우육면, 교자 뭐 이런 거 파나 보다. 스카이트리 바로 밑에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쁘네요. 타이완 푸드 페스티벌. 굳이 여기서 타이완 음식을 먹고 싶진 않네. 저쪽으로 노을이 지면서 제가 가지 못했던 아사히 건물이 또 보이네요. 오후 5시입니다. 마지막 랜드마크인 스카이트리까지 다 봤으니 이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을 카스카베시에서 했으니까 퇴근도 카스카베시까지 해야죠. 아휴, 일본 직장인들도 외근지에서 퇴근하는 일이 많다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 외근지에서 바로 카스카베시까지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 퇴근하러 가봅시다. 한 시간 걸려서 다시 카스카베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내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무사히 퇴근 완료했습니다. 귀여워. 보통 일본 직장인들은 퇴근하면은 근처 마트 가가지고 음식을 사서 집에서 간단하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근데 저는 오늘 외근하느라 힘들었으니까 혼자서 조촐하게 회식을 해볼까 합니다. 마트에서 사서 먹을까 하다가 점심도 도시락 먹었는데 저녁은 조금 식당에서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혼자서 비싼 거 먹기는 그러니까 저렴하면서도 양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볼 겁니다. 바로 여기 토리키조쿠, 여기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해. 아리가토자이마스. 와,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는 게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만만치 않아 생각보다. 넥타이도 너무 불편하고 와이셔츠도 너무 불편하고, 다들 이 불편한 양복 입고 어떻게 출근을 하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양배추 말고 나오기 전인데 한 잔을 거의 다 비웠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첫 번째 꼬치가 나왔습니다. 닭다리살 꼬치인데 잘 먹겠습니다. 이 가게는 모든 메뉴가 400엔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꼬치도 2꼬치씩 나오고 나름 괜찮습니다. 많이는 안 오고 야키토리가 먹고 싶은데 혼자 먹기 애매할 때 가끔씩 오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꼬치와 맥주. 피로가 싹 풀린다. 두 번째는
소금맛 파닭꼬치입니다. 이건 닭 완자 소금 맛입니다. 레몬 사워를 하나 먹어볼게요. 파닭꼬치. 사실상 파가 본체가 아닌가. 반죽에 그 시소라는 일본 깻잎이 들어가 있나 봐요. 얘는 맛이 좀 별로다. 레몬 사와. 근데 오늘은 랜드마크라고 해서 관광지들을 쭉 돌았잖아요. 이미 다 한 번씩은 다 가본 곳들이라서 그렇게 막 재밌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너무 시간 내에 이동하려고 좀 빨리 다니다 보니까 그게 좀 더 뭘 구경했다라는 게 와닿지 않는 느낌이랄까? 물론 사진 같은 거는 조금 잘 찍은 것 같긴 한데 직장이 컨셉이니까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녔던 거지 여행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 곳을 가더라도 좀 더 깊게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에서는 회식이 엠빵이래요. 내가 싫어하는 상사랑 회식을 하는데 돈을 내고 회식을 해야 해. 끔찍하지 않아요? 난 하기 싫어. 나에게 회식이란 공짜로 밥을 먹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 직장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연도에 취업을 못하면은 취업이 좀 되게 힘들대요. 졸업을 한 그 연도에 애를 취업시켜서 좀 가르치겠다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18년도에 졸업을 했어. 18년도에 취업을 못했어. 그럼 그냥 나가린 거야.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남의 돈 벌어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저 먹고 다시 이제 집으로 진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쿄의 샐러리맨 현실판 짱과 바로 살아봤는데요. 양복 입고 출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구두까지 신으니 더 힘들고, 그리고 오전 오후 나눠서 실제 업무하듯이 여행을 하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반 이상은 다 직장인 분들이실 텐데 리스펙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직장인이 된 것 같은 하루 보냈습니다. 다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